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할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돼지 농장을 구입한 농민이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으로 갑자기 개축 허가가 취소되면서 큰돈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가위박물관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항이 수출 환적 차량을 경쟁항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 GM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자동차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혼자 살던 6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응급 상황에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평 남짓한 집안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일단 유독 가스가 새까맣어요. 어떤 얘기는. 왜 막 숨을 못 쉴 정도였어. 그래서 그 관리실 아저씨 오고 그 관리실 아저씨가 저거 물수건 좀 묻혀갖고 오라는 거고. 이 불로 홀로 살던 67살 임모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소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혼자선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는 화재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싱크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장판 하부 쪽에 이렇게 많이 탔어요. 스티로폼이 스펀지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예 다 녹아내렸어요. 앞부분만 다. 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첨단 센서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독거노인이자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임 할아버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15년도에 한번 내려오고 17년도에 한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지난해 전북의 독거노인 가운데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는 9,700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12.3%에 그쳤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수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소화기와 감지기는 이미 지난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보급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60~70%는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만으로도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전북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도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보급 대상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보급률은 각각 30%대와 10%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에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피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보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올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확보한 지원 예산은 단 2억 원. 소방 설비가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8만 3천여 곳 가운데 겨우 6,700여 곳, 8%에만 설치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금년도에는 50%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는 도 및 시군 예산으로 구입해서 무상으로 보급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직접 구입하시도록 다각적으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의무화에 지자체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오늘도 많은 가구가 화재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노인들을 돌봐야 할 요양병원 직원이 힘없는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뼈 곳곳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은 심각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7의 노인이 여기저기 멍지고 피부가 깊이 파였습니다. 얼굴 한쪽도 크게 부어올랐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4년째 머물던 요양병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겁니다. 간호원이 이렇게 만들었다. 눈이고 어디고 그냥 모가지고 그냥 어디고 눈을 뜰 수가 없이 쳐대. 전화 수학이 내버려버리고 나를 발로 찹디다. 자식이 사준 TV를 할머니가 침대 옆 통로에 뒀는데 이를 두고 불거진 사소한 시비가 폭력으로 번진 겁니다. 간호조무사의 폭행은 할머니의 갈비뼈와 광대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왜 저 지경이 되도록 그 사람을 상해를 입혔냐 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괜히 그러진 않았다. 하니까 사과를 이렇게 사과는 안 해요. 않지. 해당 간호조무사는 할머니를 한 차례 밀치기만 했을 뿐 때리진 않았다며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시설 내부에 CCTV는 없었습니다. 부인을 하죠. 자기 말로는 이제 나는 엄마를 절대 그렇게 안 했다. 이제 살짝 이렇게 밀었다 어쨌다 가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해당 간호조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 돼지 농장을 구입한 농민이 개축 허가를 받은 지 5달 만에 허가가 취소돼 큰돈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인데요. 억울한 농민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7년 전 임실의 한 돼지 농장을 구입한 최완옥 씨. 최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에는 개축 허가를 받고 14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실군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뒤 3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돼지를 키우지 않았다며 개축 허가를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박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 취소 처분이 날라오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개축 허가와는 관계없이 인허가를 받은 지 3년 안에 돼지를 키워야 한다는 건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개축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돼지를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라면 임실군이 지난해 개축 허가를 내줄 이유도 없습니다. 임실군은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 인정을 해서 지금 시점이라도 그 처분 사항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거는. 임실군은 다음 주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최 씨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딱히 구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으로 애꿎은 농민만 큰 피해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의 가위 구입과 위수탁 과정 등의 숱한 문제가 있다는 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안 군민들이 청구한 감사 요구를 전라북도가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장 이모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짜리 가위를 수백 수천만 원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JTB는 지난해 말 진안 가위박물관의 개관과 전시물 구입, 위수탁 과정 등에 있어 각종 문제점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진안 군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JTB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 국민의 혈세를, 우리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위를 사고 그걸 또 운영을 한 데 있어서 급기야 진안 군민 255명은 지난 1월 전라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가위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있어서 비리가 의심된다면서 전라북도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군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위박물관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처벌을 좀. 전라북도는 곧바로 감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감사는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항이 수출 환적 차량을 전남 광양항과 경기도 평택항 등 경쟁항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GM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항 4부두와 5부두에 취급하는 환적 수출 차량은 1년에 36만 대 규모.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출 물량을 맡고 있는 한 종합물류회사가 지난 1월부터 전남 광양항에 1년에 130만 대를 처리하는 수출 환적 차량 전용 부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평택항에도 자동차 수출 부두를 완공했습니다. 올해는 한 38만 대 정도 목표 물량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산항 수출 물량이 이들 지역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GM 군산 공장 폐쇄로 연간 2만 대가량의 자동차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군산시는 환적 수출 차량을 유치해 감소한 자동차 수출 물량을 만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타항만에서 자동차 선석을 확충함에 따라 군산항에 더욱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환적 차량 선사에서 군산항을 정기적으로 기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드린 상태입니다. 군산항이 자동차 수출 물량을 빼앗기면 90여 개 기업, 5천여 명의 항만 근로자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동차 수출마저 위축될 처지에 놓인 군산항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국GM노사가 오늘 임금과 단체 협상 5차 본교섭을 열고 비용 절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노사합동 경영실사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올해 기본급 동결과 복지 후생비 삭감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GM노사 협상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과 상인단체가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 입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상인단체는 노브랜드 매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과 중국 스다우를 오가는 카페리 운항이 오는 25일부터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일주일에 3차례 군산과 스다우를 오가는 카페리가 오는 25일부터는 일주일에 6차례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선에는 뉴시다우펄호와 현재 운항 중인 시다우호가 매일 번갈아 가며 중국 스다우를 출항해 다음 날 군산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환경미화원 50살 이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환경미화원 동료 59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파트 홍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역 일간지 기자 3명과 금품을 건넨 건설사 임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남원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봄비가 지나간 뒤 예년 수준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에는 3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엔 1에서 5cm의 눈 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익산이 5도, 전주는 4도 안팎에 그치며 꽃샘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 모레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